자, 오늘은 수학적 귀납법. 자, 수학적 귀납법은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수학적 귀납법. 제목은 요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요것부터 알고 여기는 증명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차근차근 한번 봐봅시다.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뭐냐? 요것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수열들을 이렇게 나열된 거를 이 나열된 걸 가지고 어때요? 규칙을 찾았죠. 이 나열된 거를 규칙을 찾았어.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이미 정의된 수열, 이미 정의된 수열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아직 정해지지 않는 수열을 정의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직 정해지지 않는 수열을 어쩐다고? 정의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정의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조건. 어떤 조건이냐? 바로 첫 번째 시작값. 시작값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 이게 처음 시작하는 초기값이 얼마냐?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최소한 시작값을 모르면 중간에 있는 중간에 있는 어떤 수열값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시작값이 주어져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A1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A1값. 여기서 나왔죠? 첫째 항 또는 처음 몇 개 항 이렇게 나왔는데 그 말이 어찌됐든 수열을 나열되는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정의할 수 있는 수열들의 일부분의 값을 한 부분의 값을 일단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때요? 이웃하는 항들에 대한 관계. 그래서 관계를 식으로 놨더니 관계식이죠. 관계식. 요거를 알면 이 두 개를 알아야만 우리가 뭘 정의할 수 있다? 수열을 정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값 또는 어떤 수열값을 알고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알면 수열을 정의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뭐 한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랍니다. 이 알아야 돼. 귀납적 정의가. 귀납적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납적 정의는 요즘 트렌드가 어쩌냐? 어떤 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관계식을 주어진 다음에 몇 번째 항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 아주 매번 모의고사 마찬가지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꼼꼼하게 규칙을 찾아가면서 정리하는 그런 준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요 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항 이런 것들 합 이런 것들도 찾아내겠지만 그거는 기본이고 요런 것들 항을 찾아내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고 자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을 우리가 뭐라 하냐 바로 점화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수학의 정석 보시면 이 점화식들이 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이 점화식을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이 점화식을 다 외우는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고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아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납적 정의가 뭐다? 요것들은 우리가 잘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웠죠?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을 배워보자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기본적인 점화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등차 수열부터 볼게요. 이거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어요. 등차 수열은 선생님이 처음에 뭐라 얘기했어?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an 플러스 1 빼기 an t, 여기서 t는 상수. 이게 저만식이에요. 어때? an 플러스 항하고 an하고의 관계. 그래서 어때? 두 차가 이렇게 t로 일정하다. 그리고 이 t를 공차라 그러죠. 그러면 요 놈이 공차인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찾아내면 돼요. 뭐 이런 것도 되겠죠.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하고 an에서 an-1을 뺀 거하고 쭉 가서 a2에서 a1. 이것도 어때? 차가 일정하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때?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하고 an-1에서 an을 뺀 거하고 같겠죠? 그래서 얘는 1이다. 단 어때? t가 0은 아니다. 이렇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들. 또 등비 중앙. an 플러스 1의 2배는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것도 등차 수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에요. 선생님 외웠어요? 외웠어? 아니지.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하면 저절로 어때요? 느껴지시고 요걸 문제에 적용하시면 돼요. 등비 수열은요? 마찬가지죠. 등비 수열은 뭐가 일정하다 했죠? b가 일정하죠?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면 어떤 상수가 되겠다. 상수죠, 상수. 꼭 r이 아니라 뭐 2, 4 뭐 이렇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하죠? 공비한다 그랬잖아요. 등비수열 점화식이야. 그럼 똑같겠지. an에서 an 플러스 1로 나누나 an-1에서 an으로 나누나 어때요? 쭉 a2에서 a1을 나누나 다 어때? 같죠. 다 같죠.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것도 읽고 있겠지. a 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t겠다. 뭐 이런 것들. 됐죠? 네, 그래서 얘도 등비 중앙.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기본적인 점화식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차 수열에 대한 기납적 정의. 예, 그러니까 첫째 항 주어지고 얘네들이 주어지면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등비 수열에 대한 기납적 정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정도는 가볍게 보시고 여러분들 425쪽 보시면 바이블 플러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점화식이 한 5개 정도 나와 있는데 점화식이 5개를 다 보시면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는 보면 좋은데 거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화식 문제 풀 때 꼭 알아야 할 점화식은 1번, 2번, 3번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까지만 정리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는 이건 점화식 1번이다. 이거는 점화식 2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점화식. 이거는 조금 정리해서 머릿속으로 넣어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1번 점화식은 뭐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이번에는 상수가 아니라 어떤 n에 대한 식이에요. n에 대한 식. 이게 1번 점화식입니다. 1번 점화식. 1번이랄까요? 1번 점화식. 이게 1번 점화식. 자, 2번 점화식은 an 플러스 1하고 an이 있으면 요 놈은 fn하고 이렇게 곱해진 형태. 사실은 얘하고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3번은 이거는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아.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점화식을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거는 안 나오기는 해요. 그래도 학교 시험은 또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더하기 q. 그래서 3번 점화식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할 점화식은 외울 점화식은 요거 하나만. 뭐 이해고 말고 이거 필요 없고 외울 거는 요거 하나만. 그 나머지는 이제 어때?
이렇게 찾아내시는 연습만 하시면 돼. 자, 그래서 1번 점화식, 2번 점화식은 여러분들이 일단 요령부터 하셔야 돼요. 자, 봐봐. n에다가 1을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f1. n에다가 2를 넣으면 a3은 a2 더하기 f2. n에다가 3을 넣으면 a의 4는 a의 3 더하기 f3. 자, 이렇게 쭉 가서 n에다가 n-1을 넣으면 an은 an-1 마이너스 더하기 f n-1 이렇게 돼요. 됐어요? 네, 그래서 요 놈은 요렇게 해서 여기를 어때? 더하면 더해. 그래서 얘는 더해라. n을 1부터 넣어서 n-1까지 넣어서 더해라. 그래서 얘 점화식은 일반항을 끌어내는 방법이 뭐라고? 더하면 돼요. 더하면. 쭉 넣어서 더한다. 그러니까 쭉 넣는다라는 걸 우리가 축차 대입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서 더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면 어쩌냐? 이렇게 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네,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서 더해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그거를 좀 더 빠르게 풀려면 여기까진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앞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수열에서 아마 몇 쪽을 보시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수열에서 책에 410쪽을 보시면 개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차 수열을 bn이라고 놓고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요렇게 되어 있죠. 410쪽 보시고 계세요. 네, 거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놈도 이거를 bn이라고 하면 b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해서 이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교과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 뭐 이거 2항에서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서 뭐 한다? 더한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내가 좀 더 문제를 빨리 풀고 싶으면 그래서 요렇게 되는구나. 여기까지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잘 이해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돼. 자, 두 번째. 1번하고 똑같습니다. 1번하고. 어때? 얘도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서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서 요렇게 대입을 해요. n이 2면 a의 3. a1 곱하기 f2. n이 3이면 a의 4. a3 곱하기 f3. 자, 요렇게 가서 n이 n-1이면 an은 an-1 곱하기 f n-1 요렇게 돼서 얘를 어쩐다? 곱한다. 이걸 곱하면 어때요? 여기 2인데 왜 1이라 했죠? 여기가 2죠. 그래서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돼요. 그래서 a의 n은 a1 곱하기 f1부터 f n-1까지 곱하시면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따가 문제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자, 마지막 3번은요.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변형해서 치환한다. 이 치환이 아니죠. 치환하면 안 되는데. 치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형해서. 어떻게 변형하냐? a의 m 플러스 1 마이너스 k p a n 마이너스 p 이렇게 치환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것도 넣어서 뭔가를 해보면 되는데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봐봐. 얘를 전개하면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p a n 마이너스 여기 k인데 an pk 이렇게 되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p
AN 하고 더하기 K 마이너스 P의 K죠. 요 놈이 뭐하고 같아요? 네, Q하고 같죠. 그래서 이 Q는 어때? 1 마이너스 P분의 K는 1 마이너스 P분의 Q. 그래서 요 틀을 조금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조금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변형을 해서 내가 어쩐다? AM-K를 다른 수열 BN이라고 치환을 하면 B의 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N. 어떤 수열이 돼요? 아, 등비 수열이 되구나. 이렇게 치환을 해서 일반항을 끌어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조금 어때요?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조금 보시면 되겠다 그 말입니다.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살은 붙일 필요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완벽하게 정리하고 하면 나머지는 금방 살을 붙여요. 여기까지는 좀 잘 봐야 돼. 자, 개념 체크 보시면 다음과 같은 정의된 수열 자, AN의 6항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다음과 같은 정의된 수열 AN의 6항을 구하라 그랬어. 자, 1번 보시면 어때요? A1이 0이죠. 초기값 맞았어. 그럼 기납적 정의는 어때? 이 이웃하는 항의 관계가 났으니까 또 이걸 마지막 걸 보고 막 일반항을 꺼내려 하지 말고 지금 6항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놈을 가지고 A의 2는 축차대입법이 핵심이야. A의 2는 A1 더하기 4겠구나. 그래서 A2는 뭐예요? A2는 얘가 0이니까 4가 되죠. 그러면 A의 3은 A2 더하기 어때? 1 넣었으니까 2 넣었으니까 8이죠. 그러니까 얘는 10이죠. A의 4는 A의 3 더하기 3 넣었으니까 어때요? 10이죠. 그래서 얘는 24죠. A의 5는 A의 4 더하기 4 넣으니까 16. 그래서 40이고 A의 6은 A5 더하기 어때? 20이니까 어때요? 6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축차 대입법이 핵심이에요. 자, 얘도 똑같죠. 얘도 보시면 N에다 2를 넣으면 A3은 A1 더하기 A2. 얘는 2구나. A의 4는 N에다 2 넣은 거죠. N에다 2 넣었으니까 A2 더하기 A의 3. 됐어요? 네, 그래서 1 더하기 2니까 얘는 3이겠구나. A의 5는 A의 3 더하기 A의 4. 그래서 얘는 5구나. A의 6은 A의 4 더하기 A의 5. 그래서 얘는 8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2번 보시면 다음 수열에 정의된 수열이 있는데 5항을 구하라 그랬어.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점화식이죠. 1번 봐봐요. 1번. A1이 7인데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게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떤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D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A의 N은 이거는 금방 하잖아요. 어때? 7. 마이너스 3 N 마이너스 1이니까 A의 5는 어때? 7 빼기 4, 3, 12.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2번도 어때요? 등차 중앙이죠? 2번도 A1이 3이네. 여기서 빼니까 D는 2구만. 그래서 AN은 2N 더하기 1이죠? 금방 하실 수 있죠? 그래서 A의 5는 1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3번 보시면 A1은 4고요. A의 n 플러스 1은 3 곱하기 AN이야. 얘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래서 R이 3이죠. 그래서 AN은 4 곱하기 3의 n-1제곱이고 A의 5는 4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죠. 324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4번. 자 4번 보시면 A1은 마이너스 3, A2는 6이에요. 얘도 뭐야? 등비 중앙이죠. 등비 중앙.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R은 마이너스 2네. 그래서 A의 n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1제곱. 그래서 A의 5는 마이너스 3 곱하기 5 하니까 16. 답은 마이너스 48. 됐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됐다. 대표 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대표 예제 보죠. 자, 대표 예제 1번 보시면, 자, 수열 AN이 A1이 20이에요. 자, 1번 보시면, 자, A1이 20이고, 그쵸?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2다. 등차 수열이네. T가 2구나. 됐죠? 그래서 A의 K가 40일 때 뭘 구해라? K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0 플러스 공차가 D니까 2 K 마이너스 1. 요 놈이 뭐가 돼? 4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넘어가면 2K 마이너스 1은 20이고 K 마이너스 1은 10이죠. 고로 K는 어때? 11이다.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2번도 봐봐요. 여기서 뺀값, 여기서 뺀값이 어때?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등차 수열이죠.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의 4는 16, A 더하기 3D는 16, A의 8은 36, A 더하기 7D는 36.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4D는 마이너스 20. 고로 D는 5가 되고, 그래서 5 넣었더니 A 더하기 3, 5, 15는 16. 그래서 A는 1이다. 고로 A의 10은 1 더하기 5 곱하기 9. 그래서 46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서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오른쪽 보시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이 쭉쭉 있는데 이런 것들 풀어보시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대표 예제 2번 보시면 수열 AN이 A1은 5분의 1이고, 자, A1은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번에는 요렇게 돼 있네. 자, 요렇게 돼 있죠. 됐어요? 그럼 얘가 뭐야? 등비수열의 공비죠. 그래서 A의 K가 5에 뭐가 돼? 21제곱이 되니까 5분의 1 곱하기 25에 뭐가 돼요? K 마이너스 1 21제곱이래요. 됐어요? 그러면 5분의 1 곱하기 5의 제곱에 K 마이너스 1이 5의 21이니까 어때? 5의 2K 마이너스 2에다가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이 5의 21제곱이죠. 그래서 2K 마이너스 3은 21이다. K는 뭐가 돼요? K는 12.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2번 보시면, 자, 모든 자연수 n에서 얘도 어때? 여기서 여기 나눈값, 여기서 여기 나눈값이 어때?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도 등비수열이죠. 아, A2가 이렇게 쓸까요? A2가 6이고 A2가 6이고 A의 3이 12니까 A의 R은 6이고 AR의 제곱은 10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누면 어때요? R 값은 2가 되고 R이 2니까 A는 어때요? 3이죠. 자, 문제에서 A의 20, A의 15. 예. A의 20은 어때? AR의 19제곱. 얘는 AR의 14제곱. AA 약분하고 그럼 뭐야? R의 5제곱이죠. 그래서 R이 2니까 2의 5제곱 해서 답은 32.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도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을요 한번 쭉 풀어보시고 쌤한테 또 물어보시고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렵다 해도 할만할 거야. 자,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세 번째는 점화식 1번 문제예요. 점화식 1번 문제. 근데 이제 점화식 1번을 꼭 제가 뭐라 했어? 이걸 외우다기보다는 어쩐다 했어요? 그 과정을 잘 기하라 했죠. 그래서 점화식 1번은 축차 대입법을 해서 뭐 한다? 더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지? AN을 구할 때 n-1까지 넣어서 더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봐봐. A의 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n 더하기 3인데 3n 더하기 3인데 어때? 자, 얘를 FN이라 하면 n에다 1을 넣으면 A2는 A1 더하기 F1 A의 3은 A2 더하기 F2 이렇게 간다 했죠. 그러면 나는 봐봐 A의 10을 구하잖아. 그러니까 n에 어디까지? n에서 9까지. 그래서 A의 10은 A의 9 더하기 F의 9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놈을 뭐 한다고? 더한다 그 말이야. 더하니까 이렇게 사라지죠. 됐어요? 그래서 A의 10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다 그 말이야. 일일이 10개 넣어봐도 되긴 하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됐죠? 아, 요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A1은 1이고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자, n-1까지니까 이게 뭐야? 9까지이죠? 9까지. 예, 9까지. 9까지이고 시그마 K 이거 뭐야? 3K 더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1 플러스 시그마 공식을 해도 되고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2분의 9개 하고 첫째 양 1 넣었더니 6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에다가 9 넣었더니 9, 3, 27 하니까 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플러스 요 놈이 어때? 36이니까 요 가면 18 8, 9, 72 9, 9, 162 그래서 답은 163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점화식 1번은 넣어서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서 더한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다 똑같아요. 지금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표 예제 4번은 점화식 2번 문제죠. 점화식 2번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했죠?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서 곱해라 그랬어요. 간단하네. 봐봐. n에다가 1을 넣으면 A2는 어때? 1분의 2 곱하기 A1 됐어? n에다가 2를 넣으면 A3은 2분의 3 A2 n에다가 3을 넣으면 A의 4는 3분의 4 곱하기 A의 3 요렇게 되죠.
그래서 n에다가 뭐를 넣으면 14를 넣으면 a의 15는 14를 넣었으니까 14분의 어때요? 15 a의 1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뭐 하라고? 곱하라고. 곱하면 어때요? 약분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a의 15는 써볼까?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3분의 4 14분의 15 곱하기 a1이다 그 말이죠. 규칙 나왔어요? 예, 요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a의 15는 15 곱하기 3 됐죠? 그래서 답은 45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점화식 2번도 간단하구나. 그래서 4-1번, 2번, 3번, 4번도 다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우선적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5번 보죠. 자, 4-5번의 1번은 점화식 3번이긴 한데 꼭 그거를 일반항을 구해서 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 거는 귀납적 정의부터 뭐라 그랬죠? 여기는 뭐 구하라는 거예요? A5 구하라는 거죠. A5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어때? 몇 개만 넣어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꼭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죠. A5 3이야. 어찌됐든 수열은 규칙이야. 규칙. 자, A M 플러스 1은 3AN 마이너스 5잖아요. n에다 1을 넣으면 A의 2는 9 마이너스 5. 얘는 4구나. n에다 2를 넣으면 A의 3은 3 A2 마이너스 5니까 3, 4, 12에서 5 빼니까 5 아니지? 12에서 5 빼니까 5, 7이구나. 이렇게 n에다 3을 넣으면 A의 4는 3 A의 3 마이너스 5. 그래서 21에서 5를 빼니까 16이고 n에다 4를 넣으면 A5는 3 곱하기 16 빼기 5 48에서 5를 빼니까 43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고요. 자, 2번. 자, 2번은 조금 보셔야 돼.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하고 자, A의 4를 구하라 그랬어요. A의 4. 근데 우리가 A의 n은 SM-S n-1이죠. SM-S n-1이야. 그러면 우리가 A의 4는 어때요? S4에서 S 뭘 빼면 돼? 네, 3을 빼면 돼요. 3을 빼면 돼. 됐죠? 별거 없어. 그러면 자, 봐봐. n에다 2를 넣으면 S1은 2A1 빼기 1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가 1이니까 A1도 1이 되네. A1도 1이 돼.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요 놈도 봐봐요. S2는 어때요? 2A2 마이너스 아니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이렇게 가고 지금 문제에서 어쩐다 했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잖아. 그러면 SN이 2AN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n 플러스 1을 넣으면 어때요? SN 플러스 1은 2A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 여기서 여기 빼면 어때요? 여기서 여기 뺀 거는 뭐예요? A 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이야. 그러면 2의 AN 또는 이렇게 넘어갈까요?
요렇게 넘어가면 어때? a n 플러스 1은 2a n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 됐어요? 요렇게 찾는구나. 그럼 여기서 여기 빼보면 되겠네. 맞지? 등비 수열이구나. A1이 1이야.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A2는 뭐가 돼? 2가 되죠. A의 3은 뭐예요? 4가 되죠. A의 4는 뭐가 돼요? 8이 되죠. 이렇게. 아니면 1 곱하기 2의 n-1제곱 여기에다가 4를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 놈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함을 sn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돼.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근데 얘는 n이 2 이상이니까 우리가 an 플러스 1은 sn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sn. 이거는 n이 1 이상이죠. 그러니까 n이 1부터 가면 이게 더 편해.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s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sn은 2an 마이너스 1 해서 여기를 빼면 an 플러스 1은 2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an 요렇게 가시면 돼요. 됐죠? 네, 그렇게 보시고 오른쪽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대표 예제 6번은 기본 기납적 정의예요. 그러니까 추론인데 한번 봅시다. 일단 한번 볼게요. A1은 50이야. 이거는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A1은 5예요. A1 50이 아니라 5. 자, 이랬을 때 규칙을 정했죠. an 플러스 1은 n이 홀수이면 요렇게 가고 n이 짝수이면 요렇게 가죠. 그게 97부터 97하고 99를 구하라 했어. 네. 그럼 이건 어때? 해봐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99까지가 아니겠죠. 규칙이 나오겠지. 그지? 규칙이 나와야지. 해봅시다. 자, n이 그러면 A2는 어때? n이 홀수니까 n에다 1 넣어야 되니까 n에다 올리면 여기죠. 그래서 a에 여기다 쓸까요? 이렇게 볼까요? A1은 5, A2는 어때? 여기다 넣으니까 A1 빼기 3이니까 2죠. A의 3은 어때? n이 짝수잖아요. n에다 2 넣어야 n이 3을 구하잖아. n에다 2 넣으면 어때요? 2죠. 맞죠? 여기가 2니까. 그 다음에 A의 3은 여기에다 넣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고 A의 5는 어때요? 5죠. 에이. 그러면 얘가 5. 그럼 여기는 다시 어때? 2. 맞죠? 2. 홀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2니까 다시 2. 됐죠? 여기는요.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5. 요렇게 가네. 더 쉽네. 그럼 어때요? 몇 개씩 규칙을 가져요? 4개씩 같구나. 됐죠? 그래서 A의 97 곱하기 A의 99. 그럼 얘가 96, 98, 9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5고 얘는 2다. 답은 10이다. 이렇게. 그래서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차근차근. 자, 한번 계산이 잘못되면 어그러지죠. 어그러져. 그러니까 이거는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그게 더 빠른 거야. 예. 아까 틀리다는 걸 보여준 거야. 예, 그렇게 보시고. 자, 7번 볼게요. 7번은 기납적 정의의 활용인데, 자, 기납적 정의의 활용은요, 여러분들이 점화식만 좀 끌어내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자, 봐볼까? 어떤 자동차에 32리터의 휘발유가 들어있는데 전날에 들어있던 휘발유의 반을 사용하고, 전날에 들어있는 휘발유의 반을 사용하고 8리터의 휘발유를 새로 넣는 시행을
계속 반복했대요. 자, 그러면 32리터가 있는데 자, 한 번 하면 어때요? 32 곱하기 절반을 사용하고 여기에 또 어쨌다고? 8을 넣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16이니까 얘는 24. 그 문제에서 A 6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6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규칙을 계속 반복하면 되죠. 그러니까 6 정도는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이제 그게 더 이상 뭐 100, 1000이 됐을 때는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을 구해야 돼요. 규칙을 찾아서. 그러면 규칙을 어떻게 찾겠느냐? 점화식을 끌어내면 돼.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전날 값이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날 값은 어때? 반을 쓰고 8을 더하겠다 그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전날 이미 AN이 됐어. AN이 됐어. 그러면 요놈의 절반을 쓰고 8을 더한 게 뭐가 됐다? 바로 A N 플러스 1. 그 다음날이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찾는 연습을 어렵죠. 이렇게 찾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 끊임없이. 아, 요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때? 아, A의 2는 어때요? 24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8이다. 뭐 일반항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일반항 구할 수 있잖아요. 점화식 우리가 3번 구할 수 있는데 그거까지 가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죠. 6을 구하라 했으니까. 아, 그래서 12 더하기 8. 아, 얘는 20이고 A의 3은 2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8이다. 맞죠? 24. 24. 16 더하기 8. 맞죠? 네. 그러면 18이고 A의 4는 18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8이니까 어때? 17이고 A의 5는 17? 맞나요? 2의 10이고 어찌 그럴까? 맞네. 그 다음에 17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8이니까 어때? 2분의 17에다가 2분의 16을 넣으면 2분의 33이죠. 그래서 A의 6은 2분의 33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8을 더하면 되죠. 4분의 33 더하기 4분의 32. 그래서 4분의 65.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점화식을 끌어낸 연습도 필요한데 아직은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규칙을 갖고 차근차근 하는 연습을 주로 하세요.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조금 수련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갈 때 문제풀이 할 때는 이제 살을 탁탁탁 붙여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그 다음